시험 대상자 권리 및 보호. 최근 조회수가 높은 동영상에 삽입된 광고 영상들 중 생동성 아르바이트 광고 영상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생동성 아르바이트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아르바이트의 줄임말로서 이른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 이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과 지원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광고로 시작되는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가 임상시험 알바가 꿀알바로 둔갑했다. 임상시험 알바의 달콤한 유혹 등의 문구를 끊임없이 사용하면서 임상시험 참여자들 사이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인식되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등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임상시험 참여자가 임상시험 참여를 아르바이트로 인식하고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상시험 참여는 새로운 의약품을 찾는 데 공헌하게 되며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 다른 사람의 예방, 진단,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학문적 기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은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와는 달리 아직 입증되지 않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한 학술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표준 진료와 달리 늘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임상시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임상시험 참여자들에게는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임상시험에 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참여자는 개별 목적에 시험하고자 하는 의약품을 투여받거나 대조군에 포함되어 허가받은 의약품이나 위약을 받는 사람도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상시험 참여자는 임상시험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임상시험 참여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해야 합니다. 본학습은 예비 임상시험 참여자 또는 현재 임상시험 참여자들을 위한 임상시험 관련 문해력을 향상시켜 임상시험 참여자가 임상시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여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적절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시험 참여자는 누구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임상시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그리고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예비 임상시험 참여자가 임상시험 참여 결정 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동의, 임상시험 참여자의 보호,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는 참여자와 참여하면 좋은 점과 위험한 점, 비밀 보장에 관한 사항, 임상시험에 참여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보상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임상시험 참여자가 갖는 책임과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보호 시스템, 참여 중에 보호와 관련 질문 또는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임상시험 참여자는 누구와 연락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임상시험 참여자는 누구이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임상시험 참여자는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참여자는 개별 목적에 시험하고자 하는 의약품을 투여받거나 대조군에 포함되어 허가받은 의약품이나 위약을 받는 사람도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상시험 참여자는 임상시험에서 반드시 필요한 대상이지만 임상시험 참여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상시험 참여는 본인이 진정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원하고 임상시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뿐 아니라 연구 중이나 연구가 끝난 후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시행됩니다. 임상시험 성격에 따라 환자나 건강한 사람 모두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참여에 적합한 임상시험 참여자 기준은 각각 연구별로 다르고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임상시험 참여자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주로 질병의 상태나 유형, 이전의 치료 이력, 기타 건강 상태, 나이, 성별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로 구성됩니다. 임상시험 참여자는 임상시험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임상시험 진행 일정에 따라서 임상시험 참여자는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위해 개발 중인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여받고 필요한 검사 등을 받으면서 임상시험의 목표인 의약품 임상시험의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임상시험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어떻게 임상시험에 참여하나요? 임상시험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의약품 임상시험이란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임상시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연구자들은 임상시험을 통해 인간을 대상으로 현재 개발 중인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적용해 보면서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임상시험은 아직 증명되지 않는 사항을 인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학술적인 활동입니다. 따라서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해 환자가 일반적으로 받는 진료와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개발 중인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환자인 연구 참여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유효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만일 위약을 사용하는 대조군에 배정되는 경우 아무런 치료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받는 의약품은 이렇게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받은 것들입니다. 질병의 예방, 진단, 진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의약품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임상시험에 참여하나요? 임상시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임상시험 참여 공고문을 확인하여 해당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연락처로 연락할 수 있고 주치의에게 문의하여 참여 가능한 임상시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병원들은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임상시험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임상시험에 지원 의사를 표시하면 스크리닝, 다시 말해 임상시험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 전 사전 검사를 위해 병원에 방문하는 약속을 잡게 됩니다. 임상시험 지원자는 임상시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후 실제 해당 지원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신체검사, 혈액검사 등 여러 가지 사전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를 스크리닝이라고 부릅니다. 스크리닝 결과에 따라 임상시험 참여에 적절한 참여자로 결정되는 경우 임상시험 계획에 따라 임상시험 참여자로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요? 임상시험과 관련된 여러 정보에서는 이렇게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를 시험자로 기재된 것을 종종 보실 수 있을 텐데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시험자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연구자는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계획된 연구 계획에 따라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교육, 훈련, 경험을 갖춰야 합니다. 연구자가 해당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연구자인지 여부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라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설위원회를 통해 임상시험 시작 전 심사해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원한다고 할지라도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임상시험 수행에 적절하지 않은 자라고 판단하게 될 경우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로부터 임상시험 수행에 적절한 교육, 훈련, 경험을 갖추었다고 판단해 임상시험을 시작했을지라도 임상시험 수행 중에도 연구자가 해당 자격 요건을 지속적으로 갖추었는지를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는 계속 확인합니다. 또한 연구자는 임상시험 계획서, 임상시험 자료집 등 의약품 관련 정보에 적힌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법을 자세히 알아서 이를 안전하게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임상시험 관련 규정과 기준들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자는 식약처 등에서 임상시험 진행 과정을 감독해 임상시험이 계획서,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실시, 기록되어 있는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원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최소한 이러한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임상시험 연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참여를 결정하기 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임상시험 참여 결정 전 시험에 참여하는 의사로부터 임상시험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때 임상시험 설명은 임상시험 참여자가 보호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되며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경우 가족 또는 친지들과 임상시험 참여 여부를 상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제공됩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연구자에게 세부적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충분한 시간을 고민한 후 임상시험 참여에 대해 편안한 마음이 들었을 때 임상시험 참여에 동의해야 합니다. 임상시험 참여를 결정하기 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임상시험 설명문과 동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임상시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계속 참여해야만 하나요? 임상시험 참여자는 임상시험 참여에 동의한 이후라도 마음이 바뀌는 경우 언제든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아무런 책임 없이 임상시험 참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임상시험 완료 이전에 임상시험 참여를 그만둘 경우 이처럼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지만 연구자는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구자가 임상시험 참여자의 시험 참여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상시험 도중 예상하지 못한 약물의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연구 참여자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참여자가 방문 일정이나 투약 방법 등 임상시험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할 수 없거나 참여자가 더 이상 임상시험을 계획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 예에 해당합니다. 임상시험 도중 참여자의 임상시험 참여가 중지될 경우 연구자는 이를 참여자에게 알려야 하며 임상시험 참여 종료에 따른 조치, 예를 들어 참여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게 됩니다. 연구자가 임상시험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참여자는 연구 참여자 설명문 및 동의서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고 연구자에게 직접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임상시험 참여자는 왜 보호되어야 하나요? 특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참여자가 있나요? 임상시험 참여자는 왜 보호되어야 하나요? 네, 임상시험은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와 달리 아직 입증이 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한 학술적인 활동입니다. 임상시험 참여자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치료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상시험 참여자의 질병 치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상시험 진행하는 기관과 시험자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연구 과정에서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된 크고 작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 참여를 위해서 먼 기관까지 방문해서 입원을 하거나 장시간 머물러야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시술과 복잡한 투약 등이 요구되는 등 필요에 따라서는 보통의 치료 과정보다 더 많은 주의와 불편함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시험 참여자는 이러한 임상시험에 관련된 불편함이나 부작용 또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 시험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임상시험에 참여해야 하며 임상시험 과정에서도 이러한 부작용, 불편함 등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로부터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임상시험 참여자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취약한 참여자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없는 개인이나 혹은 그룹을 말합니다. 일반 참여자와 달리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해하거나 혹은 판단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강압이나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적절한 임상시험 참여에 동의가 어려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취약한 참여자는 다른 일반 참여자들과 동일한 임상시험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취약함으로 인해서 더 높은 위험에 처해지거나 더 많은 부담을 얻을 수 있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취약한 참여자를 임상시험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시험자는 취약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면서 임상시험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임상시험의 목적이 취약한 집단의 건강한 삶과 그리고 향상을 위해서 지식을 얻는 데 있다는 점, 취약한 집단이 임상시험으로 개발된 각종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표적인 취약성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지적, 의사소통적 취약성입니다. 미성년자와 같이 인지적,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거나 외국인 등과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서 의약품 임상시험에 관련된 제시된 정보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정신장애자, 중증 치매자, 외국인, 문맹인들이 있습니다. 제도적 취약성은 공식적인 위계 구조나 타인에 대한 권위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와 철회에 대해서 자발적인 의사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라든지 또 수감자, 교수 학생 관계, 상사와 부하 관계, 제약회사의 직원 등 제도적 취약성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학적 취약성입니다. 환자가 만족할 만한 표준 치료가 존재하지 않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환자는 임상시험에 대해서 과도한 희망도 가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 참여에 대한 위험과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치병이나 불치병에 걸린 환자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그분들이 의학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의약품 임상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성은 경제적 취약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참여자가 임상시험 참여만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임상시험의 참여에 대한 의사결정이 부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노숙자, 난민,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성을 가진 집단들이 이 집단에 해당됩니다. 취약한 환경에 있는 참여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충분히 마련되고 적합하다고 임상시험 심사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만 취약한 참여자를 임상시험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미성년자,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 인지적 취약성이 있는 참여자는 참여자의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범위까지는 연구자는 취약한 환경에 있는 참여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연구 참여에 승낙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대리인과 참여자의 연구 참여 의사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리동의라는 보호장치를 통해 인지적 취약성으로 인해 적절한 동의를 할 수 없는 참여자는 특별히 보호됩니다. 만일 임상시험 설명문을 읽을 수 없는 언어적 취약성을 지닌 참여자의 경우에는 공정한 참관인이라는 해당 연구와 무관하고 해당 연구진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임상시험 동의 과정에 입회하도록 하여 연구자가 임상시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연구 참여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임상시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여 언어적 취약성을 지닌 참여자들을 보호합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면 좋은 점과 위험한 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어디서 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임상시험에 참여하면 좋은 점과 위험한 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참여자에게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게 좋은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참여자에게는 보통은 이제 개발 중인 의약품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개발 중인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입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에게 치료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표준 치료가 없는 아주 고위험군의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재발 불응이어서 현재 표준 치료가 없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개발 중인 이런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치료에 아주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임상시험 참여자는 새로운 의약품을 찾는 데 공헌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로 다른 사람의 치료와 진단,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학문적 기여에 이바지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임상시험에 참여하여서 위험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임상시험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각 임상시험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은 임상시험으로 인한 신체적인 부작용도 포함이 되지만 임상시험 참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임상시험을 위한 여러 검사를 하게 될 때 발생되는 불편 또는 부담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IRB라고 약자로 부르는데요. 이 IRB에서는 이런 임상시험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각 연구마다 보호 장치들이 있는데 이러한 장치들을 IRB에서는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IRB에서 이런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이 되어야지만 연구자들이 임상시험을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임상시험의 위험은 이러한 IRB의 승인 이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임상시험이 가지는 위험은 가능한 한 줄어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험자와 IRB는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임상시험의 위험과 이익을 지속적으로 평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임상시험에서 예측되는 위험과 불편함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참여하는 개인과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위험과 불편함보다 크거나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임상시험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그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임상시험의 위험과 이익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임상시험에 참여를 하고 싶은 예비 임상시험 참여자는 임상시험 참여 전에 시험자에게 임상시험에 관한 이익과 위험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또한 임상시험 참여자는 임상시험 설명문인 및 동의서에 이러한 임상시험에서 예측되는 위험과 불편함, 이익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이러한 위험과 이익이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임상시험에 참여를 동의한 이후에도 이러한 위험과 이익이 변화되는 경우에는 시험자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참여자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참여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우 나의 정보는 비밀로 보장되나요?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임상시험 설명문에 별도로 기재되어 임상시험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획득한 자 이외에는 나의 개인정보, 임상정보 등을 열람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상시험 관련 규정에 따라 임상시험 대상자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임상시험 결과가 논문이나 책으로 출판되거나 구두로 발표가 될 경우라도 임상시험 참여자의 신상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임상시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자의 비밀 보장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시험 대상자의 안전과 임상시험 자료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임상시험을 모니터하는 요원, 점검을 실시하는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참여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 절차와 방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임상시험에 참여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우선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통은 임상시험에 참여하시게 되면 참여하시는 시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게 되면 담당 시험자, 보통은 의료진이죠.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먼저 묻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피해가 보상 내용에 포함이 되는지, 또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의료진들, 시험자들은 이미 임상시험을 준비할 때 보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와 방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로 임상시험을 하게 되면 IRB라든지 위원회를 통해서 보상 방법을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의료진과 상의가 어렵다면 또 다른 조치들이 있습니다. 위원회라든지 또는 임상시험 HRPC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구, 원내 기구들이 있습니다. 기구를 통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조치를 동의서 내용에 이러한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우선 임상시험에 참여하셔서 생기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시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피해 보상액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법령, 규정들이 있습니다. 시험자, 즉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시는 임상시험의 의료진들이 보통 시험자인데 시험자들께서는 임상시험 참여 전에 이런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발생한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도 있지만 실제적 의학적 치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의료진 또는 시험자께서는 반드시 의료적인 처치는 반드시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사전에 참여하실 때 작성하시는 동의서가 있습니다. 서면 동의를 하실 때 그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자께서는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이상 반응에 대해서 적절한 의학적 처치를 하실 수 있다고 미리 다 말씀을 해주셨을 겁니다. 당연히 의학적 처치는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전적 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 이상 반응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정도의 이상 반응이 생길 경우에는 당연히 참여하시는 대상자분들께 의뢰자께서는 또는 시험자께서는 보상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다양한 임상시험을 하다 보니 관련된 여러 가지 이상 반응들이 특히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 반응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참여자께서는 임상시험 중에 발생하신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시험자와 상의를 하시고 이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고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상 신청 또는 보상 방법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으신 대상자께서 바로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험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 시험자와 상의가 어렵다면 기관, 즉 시험자가 속해 있는 시행기관에 여러 가지 별도의 조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임상시험 심사위원회가 있죠. 심사위원회를 통할 수가 있고 또는 그거 말고도 임상연구보호센터와 같은 별도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대부분 동의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의서에 살펴보시면 시험자에 대한 연락처뿐만 아니라 위원회 또는
임상연구보호위원회와 같은 곳에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보상 신청 또는 보상 내용을 상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락처를 동의서에서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사실은 그 동의서가 적절하게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규정상 또는 법령상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동의서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면 동의를 하실 때 보셨던 동의서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그 안에 시험자 또는 위원회 또는 임상연구보호센터와 같은 곳에 연락처를 보시고 연락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시험자께서 참여자가 임상시험에 관련 손상이 발생될 경우에 반드시 참여자에게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상 관련 절차도 알려드리게 되어 있지요. 임상시험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설명을 들으셨어야 되고 만약 듣지 못하셨다면 다시 한번 시험자께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서면 동의를 받는 내용 중에서 피해 보상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서면 동의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자, 위원회, 보호센터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전적 보상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신체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 금전적 보상에 앞서서 의학적 처치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험자는 당연히 의학적 처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체적 손상을 받으셨다면 의학적 처치를 금전적 보상에 앞서서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면 나는 어떠한 책임이 생기나요? 임상시험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기 전 또는 임상시험 참여 중 임상시험 참여자가 준수해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참여자의 책임에 대해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임상시험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임상시험 실시 기관 안에 있나요?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은 참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든 임상시험이 윤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임상시험 보호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임상시험 보호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각 구성원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은 시험 참여자의 존중 및 보호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의 모든 조직과 구성원이 임상시험 보호 정책과 절차를 인지해야 하며 상호소통하며 능동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의 구성원에는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책임자, 연구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임상시험을 점검하는 부서, 임상시험 종사자를 교육하는 부서뿐 아니라 임상시험 참여자도 포함됩니다.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 각 구성원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상시험기관과 책임자는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와 연구자 지원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이끌어갑니다.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 시작 전 연구자가 제출한 임상시험 계획서나 참여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위해 시험기관에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참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참여자 보호부서 또는 지원부서에서는 관련 규정과 임상시험 심사위원회가 승인한 대로 임상시험이 진행되는지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등 임상시험 품질관리, 임상시험 종사자를 위한 시의적절한 전문교육, 임상시험 참여자와 연구자, 임상시험 의뢰자, 예를 들어 임상시험의 계획, 관리, 재정 등에 관련된 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에 해당하는 제약회사나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질의사항 및 불만사항을 확인하고 회신하는 헬프데스크,
연구자 또는 기관이 지니고 있는 이해 상충 관리 등을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받는 임상시험 환경을 구현합니다. 윤리적인 연구자는 관련 법령과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교육받고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와 참여자 보호부서와 협조해가며 참여자 중심의 임상시험을 수행합니다. 임상시험 참여자는 자신의 역할과 권리, 책임을 잘 알고 임상시험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시험 의뢰자는 자신의 책무를 잘 알고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와 관련된 질문사항이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 연락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리는 참여자 스스로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보다 잘 보호되고 존중될 수 있습니다. 의료적 측면, 임상시험 참여자로의 권익, 임상시험 참여자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해 질의하고 상담받거나 불만사항이나 문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 담당자의 연락처가 임상시험 설명문 및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상시험 참여자는 자신이 참여하는 임상시험의 연구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설명문 및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연구자의 연락처를 통해 의료적 측면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고 이상 반응이나 신체적 불편함 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참여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동안 참여자로의 권리에 관해 질문이 있거나 권리를 보다 보호받고 싶거나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참여자 설명문 및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부서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참여자 보호부서는 임상시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으며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전문 부서입니다. 참여자는 임상시험에 참여해 발생된 피해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임상시험 설명문 및 동의서 또는 안내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연락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로 직접 연락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상시험 대상자 권리 및 보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교육을 통해 임상시험 참여자들이 임상시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적절하게 지키면서 시험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